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72,000달러 구간에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돈이 안 오르더니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소식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이 6만 5천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상황이 좋지 않으며 전략적 손실 중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약 4%인데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어젯밤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을 지켜봐야 합니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ICSI 지엔의 공포로 인한 급락이 FTX나 코로나 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의 대응 전략을 개념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쪽 버튼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트레이딩,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채널에서 진행하며 저희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네요. 프라이는 생략하고 RP 비중을 줄여 아웃코인 손실은 적었습니다. 비트코인은 40% 하락했고 일부는 신저가였죠. 자금 관리와 비트코인 보유가 중요하며 전략에 따라 타격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대략 20에서 30%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코인의 낙폭은 정말로 큽니다. 예를 들어 도트나 XRP는 7% 하락했고 STX와 펌프도 6% 넘게 떨어지며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공포지수를 확인해보면 시장이 확실히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진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런 숫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하락은 전 세계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코로나나 FTX 같은 내부 산업 문제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직 어떤 위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위기가 바로 전략에 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미 5% 손실이 났고 그들이 보유하려는 밸런스는 약 70만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7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전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올랐을 때 그들은 7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5% 손실로 돌아섰죠. 그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테슬러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약 10만 달러대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했었죠. 큰 그림에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조정이 왔어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숏 청산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 기준 14만 명 이상이 청산됐습니다. 금액은 6억 달러 이상으로 꽤 크지만 아직 최고 수준 아니에요. 정말 많다고 하려면 훨씬 더 큰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이 3억 달러 규모라면 정말 대단하죠. 시장을 휩쓰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고래들은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 중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트래킹을 보면 롱 포지션 보유자가 많고 일부 진입가는 10만 달러 근처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자금을 투입해 포지션을 방어하곤 하죠. 그래서 시장이 안 오르고 펀딩비도 여전히 플러스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펀딩비는 계속 플러스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비트코인 선물 콘트랙트의 펀딩비를 봤더니 0.01%로 플러스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VC벤처 캐피탈 자금을 투입해서 포지션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상황일 때는 마치 우리가 사람들로 꽉 찬 버스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해요. 버스가 빠르게 달리거나 급하게 반등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라운드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보면 위쪽 저항선이 대략 7만 4달러 근처에 있고 아래쪽 지지선은 약 7만 2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펜버리와 자노비 쪽은 손실이 꽤 큽니다. 자노이는 마감이 마이너스 10이었고요. 그리고 자노비와 펜버리는 오픈한 지 며칠 안 됐는데 5일밖에 안 됐어요. 이미 7이나 빠졌어요. 이건 정말 빨간불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시장의 스테이지에서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기라면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제 계획은 DCA 분할 매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HTX, FTX 시절에 봤던 차트 구조를 참고하고 있어요. 그때는 RSI가 꽤 극단적으로 피크를 찍거나 아주 낮았죠. 대략 10, 19, 20 이런 식으로요. 여기 FX, FA, FC 지점은 시장 조정으로 RSI가 10대 후반까지 떨어진 아주 낮은 구간입니다. 바로 이때가 위기 시기인 거죠. 지금 느낌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조금 버텨야 하는 둥근 구간이에요. 제가 매매를 한다면요, 현물이나 계약을 버티는 게 위에서 무너졌을 때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쪽 구간이 무너지면 그게 하락 추세의 초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근처는 하락 추세의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거의 추세의 끝물이라 정확한 고점이 어디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구간에서 이미 7%와 6% 정도의 수익을 챙겨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작은 캔들이 모이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프리오더를 고려할 생각인데, 이는 다음 하락을 위해 RSI 지표를 리셋하며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V자 반등 타이밍에 대형 투자자가 청산될 수도 있죠. 정확히는 몰라도 경험상 청산 후 리바운드가 그래픽처럼 나오면 다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플랫탑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어사이드와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죠. 자주 발생하는 베어 트랩처럼 하락 후 횡보하며 물량을 모으다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일봉을 좀 더 보면서 그래픽처럼 움직이면 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면은 진입가인 8만원 근처에 미리 TP를 설정해 둘게요. 지켜보시죠. 확신은 없지만 차트를 보면 숏 포지션 진입 금지 구간입니다. 현재 하단 박스권이라 숏을 잡기 어렵고 1%만 튀어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시장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아까 말한 리턴 상황인데요. 방금 가격이 202만까지 가며 치열했습니다. 300만 선이 무너질 줄은 몰랐을 텐데 결국 200만 대까지 내려온 지금이 바로 저점입니다. 이 박스 구간이 중요합니다. 200만 원 근처가 핵심이죠.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기가 깨지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 하락이 깊어도 지난번만큼은 아닐 듯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현재 이더리움이 꽤 힘든데 약 2,00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내용 보시죠. CME, 즉 C미팅 관련해서는 앞으로 40일 남았고 금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센지 쪽이 마이너스라는 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쪽에서는 실버코인, 아놀드 퓨처머니가 미래의 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상황이 안 좋아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전망에 대한 예측도 보면 비트코인은 6만 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5만 달러를 예상하는데 피보나치상 제 하락 목표도 5만 달러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파 하락 구간이죠. 하지만 7만에서 바로 5만으로 혹은 10만에서 7만으로 수직 하락하진 않아요. 중간에 스윙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50%씩 빠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아주 잠깐 그랬을 뿐이죠. 코로나 때와 달리 지금은 급락 요인이 없어서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S&P 500 다우,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2% 가까이 급락했고 주요 테크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유 중인 한국 주식과 달리 중국 주식은 다행히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0.5% 하락해 보합세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고 하루 정도 플러스가 나와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마치 반등이 잠깐 있었다가 다시 많이 하락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거든요. 비트코인 접근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큰 상승은 어렵습니다. ETF 출시 때도 그랬죠. 반면 대중이 잘 모르거나 공포가 클 때 시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이 지점은 시장이 매우 두려워하는 때죠. 천천히 반등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매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계획 없이 욕심대로 행동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제 포지션도 이전 수익 덕분에 이번 숏 포지션을 버틸 수 있었고 7할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6% 정도 얻었네요. 전 10% 하락까지는 견딜 수 있고 지금도 그 정도예요. 이게 수익인데 손실 전환 우려에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도 미리 수익을 챙겼고 원칙대로 했기에 버텼어요. 안 그랬으면 이 포지션을 유지할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번에 다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장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락 이후 횡보하다가 추가 이탈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82,000선이 무너졌고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었죠. 다만 ST어는 현재 하단 박스권이라 반등 후에 상단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주간 차트 쪽을 보면 꽤나 B당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이 와도 하락 전 일시적 현상일 뿐이죠. 이게 진짜 상승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캔들 패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패턴이 안 나오면 상황은 힘들어집니다. 우선 데일리 차트 패턴을 보세요. 이전에도 캔들 패턴 후 횡보하다 추가 하락하며 다이버전스 캔들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버셀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은 자금력이 많은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정말 현물보다 훨씬 커요. 만약 가격을 움직이거나 가격을 내리는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서 얻는 자금 규모가 때로는 현물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이 생겨서 시장이 아직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꽉 찬 버스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도 디스코드에서 친구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테크니컬 부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DCA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설정해둔 보스 세팅에 따라 DCA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부분에서는 아마도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피곤해서 요즘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여행도 다녀오고 바로 영상을 찍느라 아직 포트도 확인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을 메인으로 했던 포트에서는 지난번에 수익이 2번 사라졌습니다. 트렌드가 하락할 때 여기 ABC 구간이 있는데요. 이 ABC 구간은 처음에 우리가 CEO라고 본 구간이고 그 뒤로 CEO를 따라 하락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E 파트 그리고 C 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락 구간이 A 파트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형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첫 CEO 구간은 끝났고 지금은 C 구간인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CEO 구간에서 하락한 이 부분을 A로 보면 아직 A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죠. 이후 배드탭이 발생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배드탭입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생기죠? 보통 여기를 지지선이라 보는데 지지선 이탈 시 추세 변화로 보고 매도하게 됩니다. RSI상 하단 구간이라 매도나 숏 진입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등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베어 트랩의 배드탭 다이버전스 현상인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구간 다이버전스나 배드탭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세 유입을 주시해야 하며 매수세가 없다면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 목표 범위는 0.618이나 0.5 부근입니다. 여기서 반등하면 다행이지만 못 올라오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씩 2번 더 떨어지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시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니까요. 리스크 고정은 필수입니다. 이번 영상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려는 거예요. CEO 파트와 엔딩, O 파동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12,345 파동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저점을 깨면 그건 진짜로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이 나온다면 아직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라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상단 구간은 대략 10만이 넘는 구간이고 첫 번째 구간은 약 5만 7 근처입니다. 상단 구간을 12만 3천까지 본다고 해도 아직은 그 구간을 바로 보지 마시고 이 구간을 먼저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 돌파 확인 후
이 지점도 테스트 포인트입니다. 돌파 실패 시 다시 내려올 수 있어 계속 주시하며 하단 이탈 여부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수평선상 표시해둔 에베레스트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구간인데 이미 이탈했습니다. 60% 추가 하락 신호가 있으며 여전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단 구간으로 드라이브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하단 구간으로요. 그리고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후 하락했다가 반등할 듯하며 10% 정도는 이 흐름을 따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실이 꽤 큽니다. 47, 715에서 손실로 포지션도 유지 중입니다. 디스코드 친구들도 3비트 정도 손절했대요. 정말 치열한 위기 상황이네요. 이번엔 위기 관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친구들 채팅을 확인하면 계속 보시죠. SMC와 IMC 파트에서는 이미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진입 후 TV를 거쳐 CEO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보여 포지션을 유지 중이며 큰 흐름상 반등 구간이라 판단해 약 8만 선까지 진입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가 한 플레이에 대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백테스트 해둔 CEO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포지션을 닫아야 할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RSI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낮거든요. 진짜 엄청 낮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 포지션에서 손실을 본다면 지난번처럼 손실을 분할해서 새로운 라운드에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반등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반등 시 제 백테스트 기준 저항 구간에 닿으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익절해야 합니다. 소액 손실이나 본전에서 닿는 것도 방법이죠. 이 선 8만이나 7만 909 또는 7만 8 근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티지 못하면 던져야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면 홀딩하겠습니다. 22의 매수에서 좀 버틸 수 있었네요. 이더리움은 2200대인데 이 저점은 안 깨지는 게 좋지만 힘이 빠져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도지 캔들이 나왔으니 롱 포지션도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올라 고점인 만큼 이더리움이 진입하기 흥미로운 구간이라 업데이트했습니다. 롱 포지션도 괜찮네요. 추세 이탈 시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횡보장이라 상승 전환이 쉽지 않아 숏을 따르는 게 낫겠지만 이 구간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매수 단가도 꽤 저렴해진 상태니까요. 이제 거의 바닥이라 진입할 만한 곳이 두 곳 정도예요. 이 두 자리가 괜찮네요. 여기마저 이탈하면 아래쪽을 봐야 하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서 밀리면 큰일입니다. 다만 숏 포지션은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금도 잠깐 보면 상승세인데 조정이 오면 다시 진입을 노려볼게요. 하단 매수 구간은 다시 잡아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은 첫 번째 실버 쪽입니다. 실버는 지금 6% 정도 하락했어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거나 이탈한다면 정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보유 중이고 매수 단가 근처인 84,883원 정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시장 상황을 좀 더 볼게요. 어젯밤 다우존스는 어땠냐면 대략 이런 흐름이었고 아직 약간의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해국 시장을 좀 더 지켜보죠. 시장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누가 남을지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못 살아남으면 대대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자본시장에 유입이 많고 욕심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가격이 튀니까 따라가면은 다 죽습니다. 저도 안 따라갔고 여기서 조금만 손해봤어요. 파트에서도 추경 매수자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40%나 빠진 이 구간을 보세요. 제 매수가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우리는 항상 안전한 지점을 찾아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압박이 크기 때문이죠. 이제 알트코인을 볼까요? 솔라나, CX, XRP를 살펴보겠습니다. XRP부터 보시죠. 오늘 많은 분이 관심 갖는 코인인데 보유자도 꽤 많네요. 말씀드린 컬렉션 뉴스가 하락 시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1.4까지 떨어진 이 구간은 매매를 피하세요. 4에서 5로 가는 부분이 B나 4일 수도 있어 예전에 라벨링 해둔 건데 계속 흘러내려 힘든 상황입니다. C파는 하락폭이 깊어 서두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70%까지 하락하거나 바닥일 수도 있지만 저도 확신은 못해요.
그러니 각자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세요. 본인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직접 관리 중인데 현물은 손실 중이에요. 그래도 계속 저축 중이라 크게 개의치 않으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이지 쪽을 볼게요. 차트 이지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차트 이지도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보네요. 250에서 이미 마감됐고 400에서 마감됐어요. 300대였던 것도 기억나고 대략 300 후반에서 400쯤이었죠. 그런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정말 세요. ABC 이건 진짜 강력하네요. 이 구간 100대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말이죠. 타이밍이 오면 매매해도 괜찮지만 지금 숏은 수익이 적을 것 같네요. 그래도 표시한 동그라미 구간에서 숏을 쳐야 합니다. 숏을 칠 거면 꼭 이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리바운드 후 다시 내려가면 몇 퍼센트일까요? 저는 이 구간 매매 대신 36쯤에 SBDC를 했습니다. 친구 요청으로 주요 코인 중 하나인 솔라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차트 구조를 이탈한 상태라 저는 위쪽에서 200개 넘게 정리하며 비중을 꽤 많이 줄여두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처음에는 20달러대에서 이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가격이 45%에서 50% 정도나 빠지면서 1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이 반등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조정 때 바로 따라가며 딜리전트하게 샀죠. 예상대로 ABC 파동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모으는 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락 때나 매수 때 모두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부담이 큽니다. 금요일에 환전에 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까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계획대로 들어갔어야 했지만 사실 감정적으로는 참 힘들었죠. 지금도 여전히 버티는 중인데 만약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손절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과 하락장에 대한 방어력이에요. 하락폭을 충분히 견딜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미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뒤늦게 들어온 분들보다 하락을 견디는 인내심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반면 욕심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은 이번 하락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이 이걸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데 변동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날은 스윙이 정말 컸고 제가 글을 썼을 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설마 40%나 떨어질까 싶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락했죠. 하지만 전숏을 선호하지 않아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조정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약 72,000달러입니다. 6만 달러를 예상하시겠지만 RSI가 이미 정점이라 봅니다. 121 내에 그 수치까지 떨어진다면 바로 하락 돌파할 것이고 RSI도 5까지 밀릴 극단적 상황입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다만 지금 숏 포지션은 시점상 불리하니 뇌동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매매하시고 항상 이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자금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걱정돼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거든요. 준비 없이 들어오면 돈을 잃거나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농탄 채널에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장 관련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